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3월 4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4주차는 트럼프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린 25% 자동차 관세로 유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주요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내용 살펴드리기 전에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K에서 전해드리는 펭수야 학교 가자 시즌1 초등학교 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본편과 쇼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중순부터 전해드렸던 초등학교 편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똘비하고 펭수가요. 자, 그리고 이제 2주 후부터는 다시 중학교 편이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그리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K 패밀리 주말 라인업 목요일에는 영웅결정전 시상식과 수상자 8명에 대한 인터뷰 전해드렸고요.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채널 K에서는 트렌드 코드 텅빈 영화관 편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후에는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부동산 투자 편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쇼츠도 빼놓을 수 없죠. 채널K 글로벌에서는 미국 주식 옵션 편 2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김주영 캐스터가 미국 주식 옵션을 실제로 배우면서 매매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K에서는 트렌드 코드 영화관 편을 압축한 2개의 쇼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키움 브리핑 라이브가 분리 송출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채널K 글로벌에서 뉴욕 증시 브리핑과 애프터마켓 이슈픽 전해드리고요. 채널K에서 박명석의 K픽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인공지능 자산관리 챗봇 키움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용 그리고 키움이를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S샵에서 체험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 초반에 주간 전망에 전해드렸던 썸네일 주간 월가 한 컷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4월 2일 해방의 날을 앞두고 미국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일부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제가 주 초반에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것보다는 관세에 크게 방점을 찍는 느낌이었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 변동성은 더욱 커졌지만 유연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25%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추가 속에 더욱 혼란스러운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우려가 그록3 베타를 통해서 그린 이미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하락한 그런 결과가 주 초반에 월가 한 컷에 그대로 담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주일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9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59% 하락했고요. S&P 500이 1.53%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 수익률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러셀 2000도 1.64%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9%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나스닥 100이 2.39% 주간 기준 하락했고 연간 8%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주에 6%나 하락했는데요. 52주 신저가 경신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14% 가까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주간 썸네일로 증시 흐름 살펴보죠. 3월 4주차 주간 전망 시간에는 상호관세에 대한 전망, 예외 적용 어렵지만 때때로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었죠. 유연성보다는 상호관세 적용에 더 포인트를 뒀고요. 테슬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 중반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 아니죠.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시장은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에 테슬라가 12% 가까이 폭등을 했지만 매출에서 비아디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월요일은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이틀째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제조 PMI 예비치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서비스 PMI 예비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 상황을 이야기해줬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차와 의약품,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시장에는 또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투자계획 발표 자리에 함께하면서 주식시장은 장 막판에 또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어서 화요일에도 테슬라는 유럽에서 40%나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3일째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러셀 2000은 하루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9를 나타내면서 이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유연성에 기대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기대가 수요일에 박살이 났습니다. 3대 지수가 이틀째 4일 만에 이제 하락 전환을 했죠. 그러고 러셀 2000도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바클레이스는 S&P 500 전망치 연말 6,600에서 5,900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게 되었죠. 자, 목요일에도 주요 지수가 3일 이틀째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4분기 GDP 확정치가 2.4%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긴 했습니다. 더불어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건수 역시 예상치와 전치를 하회하면서 경기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다소 안정감을 주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 엄습하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근원 PC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당폭 상회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진했습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1년 5%, 5년 4.1%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자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시장을 엄습하면서 주요 지수가 3일째 하락하면서 특히나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급락 양상을 나타냈고요. 빅7 모두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와 섹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죠. 4월 2일 해방의 날을 앞두고 증폭된 불확실성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더해진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연성 언급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다고 봐야 하겠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발표로 무너져 내린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알리바바 그룹 회장 발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계획 축소 소식에 AI 수익화 논란은 다시금 불거지는 양상이었고요. 경제지표에서 확인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흐름은 트럼프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다시금 올려놓았습니다. 섹터의 경우 11개 중에 4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고요. 3개 섹터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1.65%로 강한 모습 보였고 에너지와 부동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 이상 크게 하락했고요. 산업재도 1.26% 하락 마감했죠.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7개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8%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14% 가까이 급락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동향 살펴보죠. 지난주 680여 개 기업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S&P 500 5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달러트리가 8.95%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고, 다음으로 신타스가 6.3%, 페이첵스가 5.6%, 맥코믹 앤코가 1.61% 상승한 반면에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는 9% 넘는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분쟁에 따른 이후 가이던스 부진이 주요한 하락 원인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새로 편입된 도어대시, TKO 그룹홀딩, 윌리엄 소노마, 익스펜드 에너지의 주가 흐름, 그리고 편출된 보그워너, 텔레플렉스, 셀레니스와 FMC의 주가 흐름 조금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이 2조 달러대의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알파벳, 사우디 아람코, 메타플랫폼스가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면서 상위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8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350억 달러 기록 중이고요. TSMC가 9위, 테슬라가 10위, 그리고 브로드컴이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위에 일라이릴리, 13위에 월마트, 14위에는 JP모건 체이스가 랭크되어 있고요. S&P 500 히트맵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테슬라가 10주 만에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만 주 후반에 하락세로 다시 딱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단 주간을 마무리했고요. 그 외에 6개 종목, 빅7 중에 6개 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하락했죠. 6.82%, 알파벳이 6%대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아마존이 1.7%대, 그리고 애플은 약밥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이동통신주들도 경기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섹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고요. 유틸리티 섹터 역시 강했습니다. 에너지도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자 녹색불을 켜고 있네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미쓰비시 인슈어런스의 지분 인수 소식에 WR 버클리가 8%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13%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주요 소식은 금요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달러트리는 나쁘지 않은 실적과 함께 우버이츠와의 제휴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폭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요일에 급등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8.99% 상승했고요. WR 버클리는 9%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네요. 자, 그리고 경기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병원 운영 서비스 업체 유니버셜 헬스 서비스도 7% 가까이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S&P 500 주간 상위 3개 종목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AI 수익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반도체와 관련 업종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간 19% 가까이 크게 하락했고요. 브로드컴도 1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버노마도 9%대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하락 종목줄의 하락 종목, 특히 하락폭이 큰 종목들의 대부분은 이 AI 모멘텀을 가지고 그동안 상승해 왔던 종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ETF도 살펴보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아시아태평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투자하는 ETF EPP가 0.2%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F가 주간 기준으로 0.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GDX가 2.4%,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저사 매매 동향 중에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자, 전주 대비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3배 ETF SOXL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0.5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5.97% 상승,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10%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나스닥 100 레버리지 3배 TQQQ는 전주 대비 한 계단 올라선 3위에 랭크되었고 주간 기준으로는 7.78% 하락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23%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내일 아침에는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4월 1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